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늘 제법 큰 폭으로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 기술주들의 낙폭이 상당히 좀 컸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 전반 영향을 좀 크게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3월 초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나스닥이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 테슬라부터 해서 구글 이런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반도체 관련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얘기들이 또다시 한번 인플레 공포를 다시 한번 또 재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보다 오늘 낙폭이 좀 심했는데요. 자, 개인 투자자들 오늘 체감으로 느끼는 시장 또 체감 지수가 굉장히 좀 열악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이제 3월 달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조만간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턴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난번 인플레 공포 때와 또 이번 오늘 뭐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죠? 옐런 의장이 계속해서 이제 연말에 또 금리를 인상시킬 가능성도 있다. 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휘청거리기도 했었었죠. 이제 아무래도 미국 중앙은행에서 그죠? 파월 같은 경우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요. 뭐 누구 말이 맞나? 사실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거품이 낀 건 맞아요, 여러분들. 그죠? 최근에 비트코인 올라오는 거 이게 뭐 이런 부분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죠. 또 물가 상승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인상, 그다음에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기저 효과에 따라서 올라왔을 수도 있고요. 자산 거품, 물론 이제 유동성이 많이 또 뭐라 그럴까 이제 쏟아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반대급부, 부작용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뭐 이런 논란을 우리가 이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 사실 쉽진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그러면 앞으로 성장주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서둘러서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유가 상승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원달러 환율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성장주가 크게 떨어져서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괜찮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까지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종목군들까지 좀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해서, 오늘 지난 3월달과 이번 5월달 딱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러한 어떤 맞물리는 그때와 좀 비슷한 현상들이 나오는 것들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물론 제 논리가 틀릴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아마 좀 참고 삼아서 시장 전략을 좀 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지난 3월달과 또 최근의 흐름, 과연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에 의해서 또 미국 나스닥이 급락하는 것처럼 또 우리나라 시장도 또 한번 큰 폭으로 휘청거릴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3월 달에도 여러분들 지나간 어떤 매스컴을 한번 뒤져보세요. 2월 달부터 나왔었네요. 그죠? 미국 인플레이션 공포 전 세계로 번진다.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그때 뭐 원유라든가 구리, 뭐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물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3월달 이후로, 그죠? 코로나 이후로 1년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거품이다, 또 어느 정도 좀 버블이 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특히나 시장의 어떤 인플레이션 공포를 가장 크게 몰아놨던 것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좀 올랐을 때요. 밑에 10년물 국채금리 나와 있죠. 이게 지난 2월달, 그죠?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월달 기사인데, 국채금리가 뭐 지금도 또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봐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렇죠. 기준금리 상승으로 우리가 사실 어제 금리가 상승이 되게 되면, 미국 뭐 제로금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그 성장주,
우리가 하이테크 관련주, 이런 관련 종목군들은 금리 인상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래도 벤처 기업들은 뭐예요? 부채 비율이 높잖아요. 그죠? 전통주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경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국채 금리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한번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0년 만기 국채 금리입니다. 일봉상을 한번 볼까요? 자,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지난 2월 달부터 기사가 나왔을 당시가 언제냐면 요때예요, 요때. 그죠?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이 시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이 3월 달 이 부분 굉장히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분기점이란 얘기예요. 자,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이때입니다. 그죠? 코로나 본격적으로 급락하는 시점에서 본다면 이제 1년 전 정상적인 범주 내에,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시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산시장 또 원자재 시장 전체적인 어떤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이 이어지기 이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사실 기저효과에 따라서 올라온 것처럼 보이죠. 물론 이제 상승세는 굉장히 가파랐어요. 이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오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난 2월, 3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유가를 보게 되면요. 자, 유가 2월 달, 3월 달 이때 가장 공포스러웠었어요. 그죠? 큰일 났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죠? 미 국채금리뿐만이 아니라 WTI 국제 이 석유 가격도 큰 폭으로 좀 오르면서 지금도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때 고점을 아직까지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유가하고요, 국제 유가하고 10년 국채 금리가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글쎄요, 그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근데 지금 봐서는 차트상으로 본다면 뭐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 금리도 그렇고 국제 유가도 그렇고요, 급락 직전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지금 입장으로 본다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만, 지난 코로나 이전 사태 수준까지 올라왔을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인플레 공포에 휩싸인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죠? 이제 급락한 이후에 정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1년 동안 회복이 됐는데 이제 그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밥상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 좀 공포로 또 몰아갈 수밖에 없죠. 지금 뭐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또 농산물 가격, 뭐 축산물, 수산물 다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좀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거기까지만 보고요. 자, 3월 달에 뭐 한국경제네요. 그죠? 증시 덮친 인플레 공포, 성장주 휘청. 지금 2달 전 딱 똑같아요. 그죠? 기사가 그때 뭐 테슬라 급락하고 LG화학도 그때 2차전지 급락할 때 그때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찬가지 또 나오네요. 그죠? 이때 뭐 백신 풀고 유가 뛰고 코로나 이어 인플레의 공포.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때도 3월달 기사인데요. 아주 공포로 몰아넣은 그 3월달에 주가 겁나서 판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때 나왔던 그래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최근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지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동성을 엄청나게 확보를 했어요. 그죠? 미국 천문학적인 액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동성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각 시장, 뭐 원자재라든가, 그죠? 뭐 어떤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자산 가격 거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서둘러서
내가 가진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물론 팔아야 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 테슬라,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사실 좀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만,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개 든 인플레이션 공포, 국내 증시 하락, 고평가 성장주 경계, 이런 기사가 오늘자, 그죠? 장 마감 후에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식탁 물가, 그죠? 뭐 팥 가격 여러분 크게 올라간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계란도 마찬가지고 이 밥상 물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공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미국이 이렇게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자, 제가 일단은 미국 증시를 한번 보죠. 자, 나스닥이 지난 3월달에도, 3월달이 언젠가요? 일본으로 가야 되겠죠. 지난 3월달 이렇게 좀 휘청거릴 때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반등 나왔고 고점을 다시 좀 앞두고 있는 상태, 다시 밀려내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좀 꺾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쌍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도 작년도에도 보세요. 쌍봉이라 그랬어요. 야, 나스닥 끝났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도 또 기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와 지금 나스닥, 그죠? 지난 3월달과 5월달 현재 나스닥과 우리나라 시장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 3월달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도 벌써부터 우리가 서둘러서 그런 부분을 경계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 정부에서도, 물론 이제 각 정부에서는 이제 조치를 좀 취하겠죠. 인플레이션 공포로부터 대중들을 조금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사실 물가 상승의 주범은 농수산물, 그죠? 식탁에 오르는 그런 물가. 거기가 이제 석유류가 제일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준 건 분명해요. 근데 상승률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 식탁 물가가 많이 올라간 거는 작년도에 이제 뭐 수해도 있었잖아요. 그죠? 뭐 태풍도 있었고, 장마도 있었고, 또 올 초에 또 한파도 있었고, 이런 영향이 컸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또 뭐가 있어요? 조류독감? 그죠? AI도 있었고, 이런 부분과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이 저렇게 또 과거와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플레이션 공포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투자 전략을 짜야 되냐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아직은 상투가 왔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특히나 많이 오른 종목군들, 특히 성장주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 뭐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전통주들이 많이 가잖아요. 뭐 건설, 철강, 화학, 조선, 뭐 이런 것들, 금융, 이런 것들이 오르지, 성장주들은 다소 조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성장주가 한 번에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다소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만, 지금 서둘러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는 아직은 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글쎄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채금리가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뭐 국제유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반드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환율이에요. 자,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난 3월달이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는 좀 공포스러워져. 한번 볼까요? 그때로 가볼게요. 자, 요때. 자, 환율이 계속 어떻게 돼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완전 상승으로 턴했다. 그죠? 또 저 1150원 넘어서 1200원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공포가 사라지고 난 이후부터는 또 환율이 좀 안정세를 좀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전고점 부근에 환율이 가면 또 인플레 공포니 또 이런 부분이 또 얘기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여러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환율에 대한 공포라든가 또 이 다시 볼게요. 국제 유가에 대한 어떤 공포,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또 10년 국채,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아직까지는 우리가 크게 염려를 할 그럴 단계,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도 아니고요. 그죠? 그때와 3월달과 지금 5월달은 좀 다른 그런 분위기에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겁내하실 필요는 없겠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종목이 하이브잖아요. 그죠? 카카오, 하이브 이런 종목군들인데 하이브 오늘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카카오도 많이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죠? 많이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카카오는 사실 계속해서 개인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탄탄하잖아요. 네이버는 이렇게 꺾이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인터넷, 같은 포털 성장주인데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약간 인위적으로 주가를 방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이버는 이미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삼성전자는 많이 오른 만큼 지금 조정도 4개월째 아주 잘 받고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나마 안전판이 있어요. 종목으로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서둘러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심각하다 이렇게 너무 빨리 대처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아직 오르지 않고 시세를 제대로 주지 않았던 그런 종목군들은 크게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해 보여요. 그러나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간단히 정리를 하게 되면 국제 유가와 또 10년 만기 미국 국채 흐름 동향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원달러 환율을 잘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3월과 이번은 약간 좀 다르다. 너무 서둘러서 여러분들 너무 미리 겁먹어서 물량을 처분하는 그런 어떤 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문자회원 가입 안내입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이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신한은행 계좌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성함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를 직접 드려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